네, 채권부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초영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됐는데 예. 오늘 1일입니다. 예. 채권부의와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예. 네. 또 소감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9월 첫날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경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호평들이 줄줄줄 이어졌는데 오늘 그 2탄을 준비를 했죠. 예. 네, 네. 5만 1,000회 정도 지금 조회수가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 거요. 지난번 네, 거. 예. 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더 재밌게 해갖고 네. 여기도 이제 히트 수가 뭐 20만, 30만 나올 수 있게끔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한번 오늘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 2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아마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갖고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악화,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화폐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정말 질 좋은 화폐를 없애는. 질 그러니까, 좋은 화폐는 장롱 속에 숨기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폐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거를 읽었습니다. 예. 그 이제 좀 네네. 미리 예습해 오신 티가 나고요. 제가 조금 더 예습했다면 경제학자 토머스 그레셔미 16세기 영국 왕실의 재정고문이었는데 이걸 얘기하려다가 제가 자연스러워해서 들켰네요. 나쁜 애들이 점점 이제 더 많아진다.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이제 나쁜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쓰시는데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사실은 좀 이제 화폐적인 이런 좀 얘기고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채권 ETF 손실 충격은 이 편이 이제 조회수가 32,000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과 인플레이션 해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 1화로 저희가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5만 1,000회가 나와서 일단 이제 떨어지던 조회수가 이제 상승 쪽으로 턴한 거는 되게 다행스럽게 저도 생각하는데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예.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시작할 때가 한 10몇만 하다가 그다음에 8만 하다가 3만 1,000로 준 거잖아요. 구독을 누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좋아요 누를 수도 있어도 어떤 이제 컨텐츠를 끝까지 보는 거는 그 팬심만 갖고는 사실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심으로 되는 건 아니고 컨텐츠가 그만큼 유익하고 재밌고 해야 끝까지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3만 1,000회를 찍었다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었다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지금 이제 5만 1,000회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좀 부족하고요. 10만 회, 20만 회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그 알고리즘이 계속 떠갖고 그래서 이제 전혀 배터리 아저씨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제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유입될 수 있게끔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다. 뼈를 갈겠다. 이제 뼈를 갈겠다. 드리고요. 뼈를 갈아서 오늘도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가 지난주 23,600명이었는데 이제 제가 부탁드려갖고 33,900명으로 이제 많이 좀 늘었어요. 한 4,000명 정도 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늘려갖고 꼭 10만 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넘기시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히딩크의 그 유명한 말씀. I'm still 졸라 헝그리. 악인전에 이렇게 빵빵 터지는 이유는 영화에 악인전이라고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패러디 돼갖고 I'm still 졸라 헝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짤을 내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못 찾아갖고. 그래요? 그 짤 있으면 더 재밌을 텐데. 시원하게 저희 방송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10만 달성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래서 그 구독자 10만 달성이 되면은 이제 공약을 저희가 걸려고 합니다. 공약을. 딴 데는 안 걸었는데 여기는 꼭 걸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그 예감이 달성할 것 같은 느낌이 기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약을 걸 거냐면 여기 보시는 이제 여기가 이제 KG 하모니홀이라고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사운드로 강당의 품격을 높인 선명하신가 풍부한 사운드. 네, 제가 여기 사회를 많이 봤습니다. 예. 네. 여기 KG 하모니 여기서 네. 제가 이제 그때 강연도 한번 했었는데 네. 이게 강연장이 되게 사실 좋더라고요. 이제 뭐 다른 강연장도 제가 뭐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게 네. 이제 아주 괜찮은 이제 강연장인 것 같아서 예. 한 3,400명 정도 이제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자석이.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그 강연 그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사실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 거절하고 있는데 지금 저를 이제 강연 이제 그 강연비가 제가 뭐 한 500 정도까지 받아요. 그 수령액도 그 밝히셔도 되는 겁니까? 예, 아, 네. 아, 예, 네, 예. 네, 네. 500까지도 제가 부르면 강연 다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거 다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고사하고 고사하고 네, 있는데 네. 이 KG 하모니 홀에서 하는 강연은 제가 무료로 10만 달성되면 10만 달성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무료로 예, 강연까지. 네. 품격 높은 KG 하모니홀에서 박수영 작가, 이지혜 기자가 진행하는 어, 무료 강연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좀 그 효과 좀 크게 내주십시오. 네, 여기 반짝반짝. 예, 이거를 이제 할 때 이게 네. 가치가 있으려면 제가 강연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희소성을.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제 강연 요청이 들어와도 제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강연이 되는가 더 관심이 집중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더 그렇게 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그 이지혜 기자님 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아 참 저분이 참 아름다우시다라고 왠지 뭔가 생각하실 텐데. 나올 것 같은데 그 뒷말을 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실물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자, 그래서 10만 여러분들이 달성하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 괜찮아요. 그 기회를 여러분이 제가 와서 좀 드리기 투표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붙이는 것도 좀 부탁해요. 정말 이쁜가 안 이쁜가. 예. 그 안 이쁘다에 딱 붙여주면 완전 상처 받아가지고 예. 그 다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저를 뭐 희생해서라도 작가님께서 뼈를 갈겠다는데 예. 제가 희생해서라도 예, 사실은 이제 이거 10만 관련해 갖고 그때 지난주에 방송하고 이제 우리 그 보도 본부장님이신가요? 국장님하고 예,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네. 그 국장님이 10만 달성을 이제 되면 네. 저하고 와이프하고 해서 부부 동반으로 하와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겠다. 그거 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럼 안 된다. 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투명성. 예. 네. 투명성보다도 이제 나는 진짜 이게 숭고한 뜻을 갖고 MBTI가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모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숭고한 뜻을 네, 갖고 네. 이제 그 대의를 위해서 사실은 네, 이제 네. 이 4천만을 10만을 제가 채우려고 하는 건데 아. 그런 게 이제 이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오염돼서는 되겠냐. 네. 그거 때려치우고 그것도 대신 감동이었습니다. 그 멘트는. 진짜. 그래서 이제 KG 하모니홀에서 제가 강연을 무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라고 네. 이제 제가 보도국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고 이제 보도국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셔갖고 이제 예.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웬만하면 강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드문데 네. 보고 싶으면 그렇죠. 네. 구독자 10만 채우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실물도 보시고 예. 명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예. 제가 정말 점점점 보시면 실물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이 화면빨만 진짜 딱 예쁘신 거지 실물 깜짝 근데 놀라신다니까.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하잖아요. 아,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야겠는데 10만 될 때까지 너무 가깝게 오면은 예. 그래도 좋습니다. 열심히 도 미모 관리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10만. 그레시아메 법칙 요거는 이제 한 100가지님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이제 자료 갖고 예. 캡처한 거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이제 원문이 bad money drive out good 해서 이제 화폐 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네. 이제 요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16세기 영국 왕실의 재정 고문이었던 토마스 그레 시엄이 주장한 이제 화폐 유통에 관한 법칙이 이제 바로 그레시아메 법칙인데 네. 그 그레시아메 법칙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제 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뜻이고 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주요 화폐가 이제 금화나 은하 같은 이제 그런 기금속 화폐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는 그 금속 그러니까 금무게만큼 이제 화폐의 가치를 동일하게 원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100만 원이면
그 이제 동전 하나도 100만 원만큼의 금이 딱 들어가게끔 네.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은 더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금을 사야 되는데 금 사올 돈은 이제 좀 부족하고 하면 금 안에 살짝 이제 굴이나 불순물을 금의 순수성을 예, 훼손하면서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100% 순금이다가 네, 뭐 네.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24K 됐다가 18K 됐다가 이제 10K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먼저 그 순금으로 돼 있는 그 주화가 이제 양화가 되는 거고 나중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갖고 이제 금 10% 구리 90%짜리가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액면가에 비해서 실질 가치가 부족한 주화를 만들어 유통하고 그 차익만큼 부당한 이익을 왕실이 챙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섞으니까.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꼬리가 길면 밟히죠. 예, 네. 꼬리가 밟히죠. 이게 분명히 금한데 반짝반짝 거리질 않네. 구리동전 같아. 네. 그래갖고 한번 녹여갖고 보면 아씨 어. 사기쳤네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나온 순도 100%짜리 금이 들어가 있는 화폐는 집에 장롱에 잘 숨겨두고 그러니까요. 예. 구리 90 이제 금 10%만 있는 거는 막 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화는 실질적 옛날에 이제 순수 금화는 장롱에 처박히고 나쁜 이제 그 악화 그러니까 배드머니는 이제 시중에서 유통된다 해서 나온 얘기가 바로 배드머니 드라이브 아웃 굿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시중에서 좋은 돈은 다 사라지고 나쁜 돈만이 화폐로 사용되게 된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때 나오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이제 금화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100만 원만큼의 금이 있는 100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10만 원만큼만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가치를 떨어뜨린 그러면 이제 90만 원만큼의 이제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이 그 차익만큼을 우리가 신요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유리지. 예, 신요리지 예, 이렇게 예, 신요리지라고 하고 예. 순금 그러니까 순은 마이너스 불순물. 그렇습니다. 요거. 예. 그러니까 화폐의 주조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차익을 이제 신유리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유리지도 같이 이제 좀 알아두시면 이것도 불란서 말이라 갖고 안 차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유리. 세뇨리타 이러지 마시고 신유리지라고. 예, 그 신유리지 같은 거는 이제 좀 알아갖고 야, 네, 너 신유리지가 뭔지 아냐? 네. 이런 거 한 번씩 하면 있어 보기 좋죠. 그렇죠, 예. 그렇죠. 화폐 액면가에서 화폐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을 뺀 차익으로 중앙은행에 갖는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신유리지입니다. 네. 예. 봉건 제도 하에서 이제 신유르 그 영주거든요. 신유르가 원래들이 이제 화폐 주조를 통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이제 예. 그런 데서 신유리지라는 이제 말이 생긴 예.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정부가 우리 돈을 뺏어가는 거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10%씩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인들이 10%씩 폭리를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정부가 우리 돈 10%를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착취인 거네요. 착취인 겁니다. 예, 네. 그거를 네. 이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 그럼 중앙은행이 정부하고는 거리를 둬야 될 거잖아요. 정부가 우리 돈 뺏어가는 거를 중앙은행이 막아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독립해야 된다. 그런 그래서 논리가. 독립기관의 그런 예. 명분은 갖고 있어야 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네. 한국은행이 이제 정부 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고 하는 이제 맥락이 바로 이런 쪽에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기프티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상. 예. 네. 저기 카카오 기프티콘 같은 거 많이 네.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많이 요새 하고 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저 김정민 보도국장님이 이제 생신이셔갖고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요것만 딱 짤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 카카오톡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배려 또 하시고 또 예, 세심하시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제가 3만 원 이제 그
저기 뭐 스타벅스 상품권을 아 정말요? 제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뜨니까 뜨니까 가까울 때 뜨니까 저하고 이제 되게 못 볼 수도 없고 지금 사실은 이게 그게 이제 저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제가 이제 작년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제 서울경제 서정덕 기자님이 오늘 또 생일이더라고요. 두 분이 또 이런 같은 인연이 있습니까? 생일이 또 같으시더라고요. 또 6만 원 쓰셨겠네요. 아유. 아니요, 8만 원 썼습니다. 그쪽은요? 그쪽 5만 원 썼지. 올해 2년의 기간이 알고, 있으니까. 2년 기간이 있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3만 원 쓰면 안 되죠. 저는 약간 이제 10,000원 정도 나중에. 그래서 이제 5만 원짜리 보내고 네네. 아침에 지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 오늘 내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냈는데 보낸다고 보니까 위에 김정민 보도국장 생일 딱 이렇게 케이크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갖고. 참 카카오 머리 잘 썼었는데 전략적으로 그게 또 먹히고 어쨌든 받으셔가지고 좋겠네요. 그 보도국장님이 고맙다고 이제 입 바른 소리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어쨌든 저 있으면 뭐 이지혜 기자님도 뜨실 거니까 뜨면 제가 또 내년이지만 저기 5만 원 이상으로 제가 이 백화점 상품권 관련해서 이제 시리즈는 뭐 이제 이자 수익도 보통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발행하고 한참 있다가 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무이자로 돈을 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를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낙전 수입. 낙전 수입? 예. 백화점 상품권 받아갖고 선물 받으시잖아요. 받아갖고 안 쓰고 지금 장롱에 쌓여 있는 게 다 집집마다 꽤 있을 겁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게 또 휴지 조각이 되지.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가서 이제 물건 사면 10만짜리 받아 사면 이제 꼭 한 뭐 9만 원 사고 만 원 남거든요. 만 원 남으면 꼭 현찰 안 주고 걔들이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만 원 때문에 백화점 가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고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해 사라지는 그 낙전 수입이 맞아요. 백화점 상품권 발행 금액의 7%라는 거거든요. 7%나요. 7%가 됩니다.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7%의 그냥 이자 수익 같은 게 따박따박 꽂히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하다가 받아갖고 쓸 일 없으면은 이제 환불하잖아요. 환불할 때 5% 떼잖아요. 95%만 주잖아요. 90% 주나? 95% 주나? 몇 프로 주죠, PD님? 95% 줬던 것 같은데. 5% 뛰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바로 신용리지죠. 그런 걸로 많이 남긴. 그 한국에서 한국은행이 이제 만원권 화폐를 찍는데 뭐 종이니까 뭐 특수 처리도 하고 많이 하겠지만 한 2,000원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8,000원 남잖아요. 그 8,000원만큼 남는 그 차익, 그 이득이 바로 이제 신용리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익만큼을 중앙은행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왜 니만 독점하냐? 나도 한번 독점해 보겠다. 그게 바로 위조지폐범이죠. 위조지폐. 그래서 이제 위조지폐범을 아주 강력한 형벌로 이제 다스리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의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까? 그 신의에 따른 부작용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낼수록 정부는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돈 너무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인플레이션 일어난 만큼 여러분들의 재산이 균등하게 다 같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조세다라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 내용은 중요한 개념이네요. 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제가 쉽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경제학 화폐 금융론 수업, 그러니까 경제학 한 3학년 정도 과정에서 배우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런 거고, 이 네이버 블로그 흔한 백수의 취미생활님 이제 블로그에서 많이 내용을 차용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참 신유리지가 역사적으로 반복돼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대부터 제국이 망한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했다. 공통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AD 54년에 이제 만들어진 주화예요. 이게 은하를 썼습니다. 이때는
이제 은하 이때는 은이 92% 합니다. 점점점점점점. 나중에 AD 270년 가면은 네네네. 2%로 줄더라. 이거 땅에 떨어져 안 주실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발행했던 AD 54년에 이제 92%짜리 주화는 네. 집에 장롱에 잘 모셔두고 AD 270년에 발행된 이거 봐 색깔부터 은색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네, 누가 네, 은하라 하겠어요 이거를. 아, 그죠? 이거는 뭐 예. 그래서 심하죠, 그죠? 심했어. 이거를 이제 많이 썼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왜 망했냐? 그 로마 제국은 원래 이제 용병을 게르만 족을 용병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한테 이제 월급을 주는데 처음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제 92%짜리 은하를 줬겠죠. 네. 나중에 똑같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다 하면은 그 10,000원에 해당되는 주화를 2%짜리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네, 10,000원인데 네. 예, 근데 이 가치가 10,0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장롱에 숨기죠. 예. 그러니까 실제는 똑같은 10,000원을 받았다고 준다고 네. 10,000원 받았다고 받았는데 나중에 그 10,000원이 사실은 2%니까 가치가 이제 10,000원이 아니고 200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나 죽기 살기로 전쟁시켜놓고 200원만 주니까 옛날에는 10,000원 주다가 굉장히 빈정상하겠죠. 예, 빈정상했죠. 네, 그래서 네. 그 게르만 용병들이 로마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게르만주의 대이동이고 네.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바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니까 그 저 시누리지를 이제 그 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이제 이런 전통이 네.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 때부터 전해 내려온 유서 깊은 전통이었다는 거고요. 예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이랬었는데 화폐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단번에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 멸망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이제 하는 거고. 원나라가 이제 옛날에 그 몽골족이 이제 해서 유럽까지 다 장악했었던 이제 거대 제국이잖아요. 역사상으로 가장 큰 영토를 통치했던 이제 나라인데 그 나라도 망한 게 바로 이 교초라는 지폐입니다. 지폐 왼쪽에 있는 거. 예. 이 교초를 너무 많이 발행해 갖고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랬듯이 지난번에 콘텐츠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홍건적인 난인가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밀란이 나중에 홍건적인 난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게 이제 바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알게 모르게 정말 화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밀접하게 겁니다. 연관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원나라 재정에서 이제 촌동네 못 사는 애들이 이제 중국 다 먹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흥청망청 이제 낭비를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폐를 막 찍어갖고 남발해서 이제 그 왕실에 이제 사치를 위해서 쓰다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밀란으로 연결돼서 이제 망하게 된 이제 그런 그 형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멸망한 것도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당백전이라는 겁니다. 당백전 국사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대충 당백전 얘기만 듣고 흥선대원군 당백전 갈라놓기만 배우셨을 거고. 주의식 교육. 주의식 교육에 외워. 그래서 열심히 외웠겠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관계돼 있다는 건 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단백전을 왜 발행을 했냐면 조선조 말에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고종 때죠. 고종 때만 해도 이제 재정이 되게 취약했어요. 이제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이제 중국 준수를 지금 있는 경복궁 그게 이제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은 거거든요. 다시 짓자. 그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잖아요. 불타고 나서 그 이제 궁궐을 다시 복구를 안 했어요. 계속 이제 그 창경궁이나 뭐 이제 창덕궁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정사를 보고 그거 이제 불탄 채로 계속 뒀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조선조의 그 왕도 정치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이제 그런 거하고 사실 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재화나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궁궐 공사를 하는 게 되게 이게 이제 그 노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대공사였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사실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왕권이 되게 강하고 독재가 이제 좀 극심한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다 불러갖고 때려가면서 시켰을 텐데 조선조는 이제 왕도 정치라 그래서 이제 민심을 잘 살펴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그 왕 노릇을 못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 사상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좀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그 임진왜란 이후에 도탄에 빠진 이제 백성의 그 민생을 살피는 게 우선이었고, 네. 백성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데 궁궐을 다시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형태가 돼서 계속해서 사실은 그 임난 이후에 1900년이면 거의 한 30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궁궐을 보수를 안 한 거예요. 네. 이제 백성들한테 피해 입힐까봐.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보정 때 다시 하면서 너무 이제 왕권이 세락하니까 이제 왕이 위험을 보여줘야 되겠다. 왕권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네.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행한 게 바로 당백전. 당백전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건데 호대 당백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고요. 네. 호대 당백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네. 상평통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다 하는 뜻으로 만든 게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상평통보에 들어갔던 구리에 한 7배밖에 안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신요리지가 여기 대대로 내려오는 신요리지가 당백전. 그래서 당백전을 발행을 해갖고 네. 민간에 막 이제 강제로 떠넘겼는데 사람들이 안 썼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악화가 양을 돈이야 쓰레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민심 위반된 이제 그런 한 계기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민비로 이제 명성황후로 이제 정권이 좀 이렇게 넘어가게 된 좀 그런 이제 요인으로 또 작용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저 이제 찾아보다가 제가 항상 이 예습을 해오지 않습니까? 땡전 한 푼 없다 해서 땡전이 당백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잘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역사가 이제 유구하잖아요. 로마도 그렇고 원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결국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발생한 게 인플레이션이고, 물건값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오페크가 석유를 감산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의 이유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고요. 너무나 이제 자명한 논리인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일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올랐다라고 느껴지지 돈값이 떨어졌다라고는 사실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 이제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한번 그 베네수엘라 이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로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저 계속해서 검증됐던 이제 이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이거 안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제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이제 뭐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것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또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고급 과정.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는 거를 수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게 이제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퀀터티 티어리 오브 머니 포뮬러 해서 MV 꼴 PT입니다. 이게 이제 그 대학교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이것도 3학년 과정이에요. 그래요? 대학을 안 나왔나 생각이 안 나. 아니 경제학 아니시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미안해. 대학을 놀러 다니는. 신방과는 안 가르쳐 주죠. 중고학과 나왔습니다. 이게 이거는 저기 경제학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 저기 뭐 전공 필수 쪽 할 때 이제야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M이 뭐냐면은 총 화폐량을 얘기하고요. 총 화폐량에다가 곱하기 V는 화폐 회전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이제 돌아다니느냐 하는 게 이제 좌측이고, 식당으로 말하면 회전율 그런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P는 물건의 가격이고요. 곱하기 T는 거래의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하고 돈의 반대에 실물, 이제 상품이 들어있는 거니까 상품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거니까 재화 서비스하고 발행한 이제 돈하고는 이렇게 1대1로 대칭 관계에 있다는 이제 이거 자명한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에 의해 갖고 보면 결국은 M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결국 P 인플레이션 유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그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네. 얘기가 되고 근데 네. 이제 돈을 많이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화폐 유통 속도 V가 그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겠죠. 그래서 V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회전 예, 그렇게 속도도.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 유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살이에서 제가 이거는 이제 캡처해서 갖고 온 거고요. 네, 이렇게 출처도 정확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문제가 되지 않을.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학설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담배 피고 있는 이제 폴 이분이 버커? 예, 폴 네, 벌커입니다. 밑에 예, 나와서 제가 살짝 예. 읽었습니다. 폴 벌커. 네, 네. 이게 타임지 이제 표지를 장식한 거고요. 네. Interest rate anguish에서 이제 이자율이 화났다, 성났다, 화났다. 미쳤다 예, 이런 예, 뜻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때 이자율은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올린 게 바로 이 화폐 방정식, 그다음에 이제 밀턴 프리드만 이런 책에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쭉 연결돼서 폴 벌커가 이제 기준 금리를 막 올리는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됐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1980년대 이 폴 벌커가 이자율을 미친 듯이 올린 이 무렵에 네. 보시듯이 FRB 금리가 20%가 넘었어요. 야 20%면 엄청. 엄청나죠. 그래서 앵깃이라고 단어가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이제 1950년대에서 1972년까지 요 기간은 이제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네. 그 자본주의 황금기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 때 기술이 엄청난 발전이 있었잖아요.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없이 아주 고속 성장을 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고속 성장하면 누가 제일 좋냐면 중산층이 제일 좋습니다. 경제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래서 그때가 중산층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골든 에이지라고 아마 뒤에 제가 갖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 구간이 쭉 진행되다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막 발행하는 이제 이런 형태. 그 가르침은 이제 케인즈의 경제학 가르침이죠. 네. 경제가 불황이 오면은 돈을 찍어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을 찍었더만 결국 그게 1970년대 들어와서 이제 1972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그 전비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예.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폴 벌크가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이제 극단적인 처방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이제 2020년까지 오면은 제로 금리까지 온 거죠. 결국 그때 잡히긴 했네요. 예. 굉장히 강수를 뒀는 강수를 거네요. 둬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제로 금리까지 갔다가 최근에 국채 금리가 4%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무렵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이때 이제 경제가 심각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 경제 불황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조치를 취했어요. 엄청 풀었죠. 돈량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8조 8천억 달러가 그 미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미 연준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반대되는 부분에 부채가 있잖아요. 그 부채가 뭐냐면 그게 화폐입니다. 예. 화폐 발행량이 바로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자산 규모를 늘렸다고 하는 거는 화폐 중에서도 이제 M1, M2, M3가 있는데 M1이 이제 본원통화라고 이것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냥 그렇다고 아시고 M1을 대대적으로 많이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량이 많이 증대했는데 2020년에 통화량을 막 증대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예. 왜 없었냐? 통화량을 막 풀었는데 집에 다 갇혀 있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폐 회전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 코로나 버블 시기에는 돈 한창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다 잡히는 2020년 무렵이 되니까 사람들이 싸돌아다니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돈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좌측의 MV가 늘어나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뒤늦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FRB에서 중앙 금리를 인상하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까 다시 가주시죠. 네. 그러니까 소비 때문에 예. 어쨌든 이게 살아난 그렇습니다. 했었네요. 당시에.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폐의 유통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좌편 M 곱하기 V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편 인플레이션 부분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MV 꼴 PT가
2020년에도 다시 한번 들어맞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기 위한 통화량 축소 과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다. 최근에 이제 그 양적 그 완화했던 것 그 반대로 보유 자산을 지금 규모를 줄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양적 긴축 이게 다 어떻게 양적 긴축. 보면은 굉장히 채권 시장에서 그리고 경제에 굉장히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투자 전략 세울 때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장기채 ETF 물량입니다. 미국 장기채 ETF 저희가 그 어제 그 KB 자산운용의 그 전략 실장님을 모셔서 ETF 전략에 대해서 했는데 댓글이 안 좋게 막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플 받아들이면 되죠. 악플 무서워서 할 말 못하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잘하셨습니다. 솔직하시면 좋습니다. 악플은 저는 악플을 받는 거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분이 왜 악플을 다시는지 그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악플 많이 달리는 게 이제 보면은 LNF 주주분들, 그다음에 테슬라 주주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악플 많이 다세요. 근데 그건 당연할 수. 제가 그 입장에서 보면 저라도 악플 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가 LNF 주식 사서 이거 올라갈 것 같아갖고 이제 사서 이제 회사를 믿고 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내가 주식 사서 올라갈 거라고 굳게 믿고 갖고 있는데 테슬라 안 좋아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 LNF 안 좋아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당연히 악플 달고 싶죠. 그래서 악플 다는 거고 그건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해서는 그분들이 그런 형태의 악플을 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몫이고 의무라고 생각해야지 그 부분을 자꾸 이제 그런 악플 달고 저 새끼는 인생에 문제 있는 새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콘텐츠를 했던 이유는 그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 콘텐츠에서 그래서 이제 곡소리가 나니까 우리의 출구 전략은 뭘까 이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콘텐츠가 중요한 건데 마침 KB 자산운용에서 2차전지 숏 ETF를 공매도 하는 ETF를 지금 이제 내놓거든요. 9월 15일 날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KB 자산한테 항의해야 되는데 KB 자산한테 항의할 방법이 없잖아요. 마침 나오시니까 마음에 쌓였던 거를 이제 토로하시는 이제 그런 거고요. 전략실장님은 굉장히 ETF에 대해서 차분차분 아주 잘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안 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있죠. KB 자산운용에 근무하는 당연히 죄가 있죠. 그 죄가 없다 하면 안 되지. 그건 당연히 그 조직의 일원인데 조직이 잘못한 거는 그 책임은 본인한테도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그냥 그렇게 가실 게 아니고 그 KB 자산운용 가서 아니 내가 채권 얘기로 갈 때마다 그 ETF 공매도 ETF 발행했다고 막 악플이 달리더라. 우리가 빨리 취소하자. 라고 회사에 건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분은 죄가 있는 분입니다. 제가 죄가 있습니다. 이제 얘기 좀 참 그게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주고 가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가 이제 인하될 거라고 생각해서 베팅하신 분들이 손실이 난 건데 그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이제 고금리가 아직까지는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분할 매수 이런 접근 중요하고 단기채 중심의 ETF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채 쪽으로 이제 단기금리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장기로 이제 장기채를 가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사실 베팅하는 거니까 지금 좀 금리 인하에 베팅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이 그렇게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고 가실 필요는 제가 봐서는 좀 없는 거니까 뭐 그렇게 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이게 이제 좀 사람이 좀 관성에 좀 타성 같은 거에 좀 이제 빠지기 쉬운데 최근에 2000년대 들어갔고 금리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고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되게 장기 저금리 상태였어 갖고 이게 5% 이렇게 넘어가는 이 금리가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너무 이제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옛날처럼 제로금리 아니라도 이제 2%나 3%나 이런 형태로 이제 회귀하게 되지 않겠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기준금리가 10%가 넘어갔었던 적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종속되어 있는 변수라고 보셔야 돼서 단순하게 뭐 옛날에는 2, 3%밖에 안 있는 금리가 지금 5%가 넘어갔으니까 이건 너무 과하고 떨어질 거야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제가 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초반에도 보면 1970년대에 10% 갔다가 올렸다가 그 다음에 4% 밑으로 확 떨어뜨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 올려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다 싶으면 이제 정부에서 야 우리 다음 총선해야 되는데 네 금리 이렇게 높여갖고 이게 저 경기 안 좋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 새끼야. 네. 촛대미 까고 그러면서 이제 떨어뜨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는 회복됐는데 어느 좀 나아지는 듯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14%까지 급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이제 4%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저때 폴 볼커가 들어와가지고 20%까지 올리는 이제 극악 처방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저때 당시에 그 폴 볼커가 출근할 때 권총을 갖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협박을 많이 받아가. 그러면은 방어가 아니라 본인도 공격하겠다 이런. 아 그럼요. 소위에 먼저 쏴야죠 미국에서는. 예, 좀 낌새가 이상한 빨리 쏴야죠. 아, 네, 갑옷이 아니고 권총. 맞나? 방탄복 입고 다녀. 방탄복. 왜냐면은 그래도 아, 예, 그 예. 명예가 있는데 같이 쏘는 건 좀. 방탄복 입고 다녔습니다. 방탄복을 하시죠. 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인플레이션은 너무 네. 이제 나이프하게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지금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금리를 조만간에 내릴 거야. 내년 되면 내리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너무 주식 시장이 치우친 생각이라는 거죠. 예. 예.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 보여드렸지만 이제 제국을 멸망시킬 만큼의 그 위험성이 있는 이제 아주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은 증시가 좀 폭락하는 것 따위야 감수하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증시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 쪽에만 좀 초점을 맞춰갖고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도 있는데 금리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든이 이기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년에 꼭 반드시 떨어뜨릴 거야. 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조금 좀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좀 경계심을 좀 이제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물가 안정하기 위해서 2% 목표다 그러면서 계속 그거에 방점을 찍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주식 투자 또 잘하고 싶으신 분들 채권 쪽 경제 공부 두루두루 또 박순현 작가님 말씀하신 요 경제 이론들 잘 섭렵하시면 분명히 좀 눈이 확 트이지 않을까. 주식 투자하시는데도 이제 네. 나중에 결국 다 도움되실 내용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예. 컨텐츠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믿고 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9월 첫날인데 작가님하고 함께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방송을 한 것 같고요. 예. 약간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저희 미모 그 관련설이었지만 어쨌든 그건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 제가 고스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네, 그러면은 10만 되는 그날까지 예. 파이팅 하고요. 예.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박순현 작가님을 채권부위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